R1랩 시즌2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액티브 레코드 쿼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때 SQL문을 이용해서 불러옵니다. 그러나 이제 레이즈로 개발을 할 때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액티브 레코드라는 ORM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ORM이라는 것은 Object Relational Mapping이라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패턴이죠. 그래서 오브젝트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와를 서로 연결하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 그러니까 OP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거죠. 결국 이제 이 ORM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라도 데이터베이스 어댑터를 레이스의 database.yml에다가 연결해 주게 되면은 우리는 액티브 레코드에서 제공하는 find 메소드를 이용하기만 하면 되죠. 액티브 레코드에서 제공하는 find 메소드는 즉각적으로 SQL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보내게 되겠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QL문을 실행을 해서 그 리절트 셋을 바로 보내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리절트 셋을 레이즈에서는 루비 오브젝트, 모델 오브젝트로 다 매칭을 시켜서 생성해주고, after find라는 콜백이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finder 메소드가 실행된 후에 바로 콜백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브 레코드의 find 메소드는 어떤 것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4개 정도의 그런 다양한 SQL문에서 쓸 수 있는 이름과 비슷한 그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find 메소드에 리턴되는 리턴 값은 객체가 아니라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개의 find 메소드를 체인 형식으로 붙여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find 메소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레코드 하나를 불러오는 방법이 있죠. 레이즈에서의 그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테이블로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코드는 레이즈의 모델 객체로서 생각하면 되겠죠. 모델 객체의 속성들은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컬럼으로 매칭시켜주는 개념을 가지고 접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finder와 first, last, first bang 표시, last bang 표시, 이거는 하나의 객체만 리턴해주는 find 메소드가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카테고리라는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야무 형태로. 그 다음에 그 포스트가 있고요. 포스트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코멘트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데이터들을 제가 집어넣었었죠.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3개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에는 이렇게 4개 정도 테스트 목적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에는 이렇게 2개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포스트에서 첫 번째 레코드를 불러오는 포스트 퍼스트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SQL문을 보면은 이렇게 리미트 1을 써서 어센딩 오더의 첫 번째 레코드만 불러오는 쿼리문을 이 first find 메소드가 작성하게 되겠고, 이 작성한 것을 서버로 SQL 서버로 보내서 result set을 오브젝트에다가 담아두고 그것을 이제 레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irst가 있으면 last가 있겠죠. 맨 마지막 레코드 last죠. last는 맨 마지막에 레코드를 불러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포스트 라스트 보면은 order by 포스트 ID 해서 디센딩으로 돼 있죠. 디센딩 맨 마지막 그걸 맨 위에 올려서 리미트 하나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에서 find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primary key 번호를 여기서 주게 돼서 이렇게 1번 primary key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 포스트 find id는 결국 뭡니까? 포스트 first하고 같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드린 바가 아까 뱅 표시가 있었죠. post first 뱅 표시가 있었는데 뱅 표시는 결국 뭐 없는 거다 여기서는 같은 결과를 보이지만 이 뱅이 붙은 경우와 그냥 쓴 first는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send 모드 들어가세요. 건설에서 우선 포스트에 delete all 하면은 포스트의 모든 레코드를 삭제하는 메소드가 delete all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다 지우고 난 다음에 포스트라고 호출하게 되면 메소드를 쓰면 뭐가 나옵니까? 닐 값이 나오죠. 레코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뱅을 붙이게 되면은 레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active record not found 예외 발생을 시킵니다. 그죠? record not found라는 exception이 발생하게 돼요. 그 차이입니다. 뱅 표시는. 마찬가지로 last도 마찬가지예요. last 없으면 보통 그냥 nil 값을 리턴하는데 last에다가 뱅 표시 붙이면 역시 record not found라는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죠. 저기 레일스 콘솔 S가 뭐예요? 샌드박스라는 거예요. 레일스 콘솔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이제 C자만 써도 되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S를 붙이면 옵션을 샌드박스 옵션이에요. 원래는 샌드박스라는데 이렇게 쓰는데 약자로 그냥 S만 써도 되는데 이 샌드박스는 요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작업하는 모든 데이터의 변경 내역은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빠져나가서 콘솔 그냥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포스트를 다 지웠지만 지금 그대로 다 있어. 4개 다 있어. 각각의 find 메소드의 리턴 값이 없을 때 active record not find라는 예외가 발생시키고 first, last는 nil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뱅 표시가 있으면 active record not found 예외가 발생시킨다는 걸 알려드려요. 자, 설명드린 그대로 다시 보면 쉽죠. find primary key 값을 넘겨주고 SQL문은 id가 10인 경우를 쿼리에서 셀렉트하라 이거죠. find 메소드는 뱅 표시 없어도 그 자체가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걸 알아요. 자, first 아까 보여드렸죠. first는 return 값이 없으면 nil을 반환한다. last도 return 값이 없으면 nil을 반환한다는 걸 제가 설명드렸었고요. 다음에 first 다음에 뱅 표시가 붙으면은 return 값이 없으면 예외를 발생시킨다. 자, 다음은 좀 전에는 이제 하나의 그 레코드 primary key를 이용해서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개의 복수 개의 primary key를 넣어서 그걸 불러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죠. 포스트에서 포스트 1, 2, 3, 4번이 있어요. primary key가. 그러니까 여기서 post find 1번 하고 3번을 불러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열하면 돼. 두 가지 쉽죠? 두 가지 방법 이렇게 그냥 나열할 수도 있고 이거로 그냥 배열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거랑 같은데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열만 하면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을 쓰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복수의 프라이머리 키를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n수대로 나열해주면 각각에 대해서 쿼리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보면은 표시가 영복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herb라는 그 잼을 쓰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오라클에서도 이미 써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면 그죠? 이렇게 예쁘게 보이죠? 헐브란 제목을 쓰면 enable을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 1번과 3번, 프라이머리 키 1번과 3번을 불러왔죠. 그래서 SQL문을 보면은 여기에 in이라는 SQL문 있죠, 그죠? 아이디가 in 1, 3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문법이 비슷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복수계의 프라이머리 키를 줘서 복수계의 쿼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복수계의 리절트 셋을 불러올 때 그 만약에 이제 레코드 개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0,000개다, 뭐 20,000개다 할 때 만약에 아까처럼 포스트 올 뭐 모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걸 다 불러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뭐 메모리에 그냥 그대로 다 그냥 메모리에 다 소모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계정이냐면 그거를 이제 그 all을 다 불러오지를 않고 배치 단위로 끊어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게 디폴트가 find에서 그 find 메소드에서 한 번에 불러올 수 디폴트가 1000개입니다. 1000개 레코드. 그러니까 1000개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1000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메모리상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요거를 배치 단위를 끊어서 불러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써야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기 보이는 find each와 find in batches라는 두 개의 find 메소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find underby each와 find underby in batches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두 개 다 공이 배치 사이즈와 스타트라는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find in batches에서는 모든 find 메소드에 쓸 수 있는 옵션들 다 쓸 수 있지만 특히나 order라든지 limit라는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batches라는 메소드 자체 내에서 뭘 쓰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빼놓고는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 메일링을 보낸다든지 이런 대량 작업할 때는 반드시 find each나 find in batches라는 그 find 메소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find에서는 이렇게 배열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primary key를 콤마로 구분해서 복수계로 넘겨줄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find에 넘어간 레코드가 없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record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 디폴트는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래서 user all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user all each 여기서 뭐 1000개가 됐든 10,000명이 됐든 간에 모든 걸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블록으로 넘겨줘서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부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1000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대량일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find each나 그 다음에 find in batches를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find each는 여기 설명한 것과 같이 블록으로 넘겨주는 게 하나의 모델로서 각각 레코드를 연결시켜서 모델 객체가 하나씩 넘어간다. in batches는 모델의 배열을 형태로 한꺼번에 이렇게 넘겨준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자 여기 보면 find each 이렇게 썼죠. each 단수로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단수 객체가 모델 객체가 블록으로 넘겨주고 each 여기 말씀드렸지만 배치 사이즈 이건 5,000으로 했네요, 그죠? 스타트 포인트는 2,000번째 레코드부터 5,000개를 묶어서 작업해라 이 뜻이죠. 배치 사이즈 5,000 이렇게 넘겼죠. 각각 중요한 것은 여기서 each를 쓸 때는 블록을 넘기는 게 모델 객체 하나씩 넘겨간다.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마찬가지로 제가 each일 때는 항상 블록에 하나씩 넘어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find each에도 마찬가지로 find each에서도 find에 쓸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쓸 수 있죠. 컨디션 옵션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있죠. 하나씩 넘겨간다는 거. 여기 링크에 들어가면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find in batches에서는 복수죠. batches 배치 형태로 넘겨갈 때는 복수계의 모델이 배열 형태로 블록으로 넘어간다. 요것만 딱 잊지 않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find pages에서 아티클에 대해서 블록을 넘겨가는 것은 아티클에 대한 배열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은 어떤 이름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의 넘겨가는 게 배열이다. 모델의 배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넘겨가면은 그 배열을 넘겨간 아티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또 블록 작업을 해주면 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똑같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find method에 대해서 primary key 하나를 불러올 때, 복수기에 불러올 때, 그리고 대량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런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where에 대해서 SQL문에 우리 많이 쓰죠. 조건 제시할 때 where이라는 말 쓰는데 여기 이제 액티브 레코드의 find 메소드 중에 첫 번째 등장 where 똑같습니다. SQL에 쓰는 where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단 액티브 레코드에서 쓰는 where find 메소드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string은 그야말로 SQL문에 where를 쓰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array는 array 형태로 파라미터로 이제 그 조건을 넘겨준다. 그다음에 hash는 hash 형태로 넘겨준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제를 보여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where 해서 where를 쓰면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rray 형태로 넘겨준다. 이때는 이 array 보낼 때는 사실은 이렇게 where 절에다가 파라미터를 바로 이렇게 삽입해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SQL 인젝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퀘스천 마크를 써서 파라미터를 별도의 매개면서 넘기는 방법을 쓴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array의 컨디션을 쓸 때는 요 where를 넘어가는 게 하나의 배열의 엘리먼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먼트에서 퀘스천 마크가 있게 될 경우에 그때 두 번째 오는 0죠. 1번 엘리먼트의 매개 변수가 여기에 삽입됩니다.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2번 엘리먼트가 하나씩 여기 들어간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array 형태지만 placeholder를 주는 경우에 심볼을 이용해서 아까는 그냥 question 마크를 써가지고 배열이 다음 1번, 2번 이렇게 n번째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넘겨줬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을 심볼 형태로 제공해 주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파라미터의 그 값을 여기 이름 해당되는 걸 넘겨주는 거죠. 여기서 start date 심볼이죠. start date 심볼은 뭐냐면은 파라미터 start date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end date는 뭐냐? end date는 바로 end date 파라미터 파람스를 넘겨준다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배열 해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시 형태 안에다가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range, array 컨디션에서 range 형태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creator, 여기서는 이제 symbol 형태로 썼죠. creator at이 파람스를 넘어온 start date와 end date의 이거는 range죠. 이게 점점 두 개는 루비에서 range를 나타내는데 데이터 폼으로 변경이 된 다음에 range 형태로 하면은 start end date에 create date가 있느냐 하는 조건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기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오는 SQL문이 이런 형태로 된다. 얼마나 이 편합니까? 이 법칙을 알고 있으면 SQL문 일일이 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 자, 아까는 좀 전에 이제 array 형태이지만 지금 해시 컨디션이죠. 해시 형태의 컨디션 어떻게 보이냐? 그럼 아까 array나 해시랑 부분이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시 컨디션인 것은 뒤에 어떤 그 파라미터 값을 입력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where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lock 여기는 심볼 썼죠. 심볼 lock 속성이 true이면 요거는 뭡니까? 심볼 형태 썼죠. string 형태로 쓰게 되면 lock이 true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해시 컨디션의 중에 하나고 range를 또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range 있었죠. array 컨디션에서 range 있었죠. array하고 해시에서 차이는 해시에서는 파라미터 넘겨가는 게 없어요. 파라미터 넘어가는 게 없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해시 컨디션에서는 아까 비슷한 구조잖아요. created at 그죠? 넘겨줬는데
아까는 여기에 파람스,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넘겨줬잖아요. 이것은 그런 넘겨받는 파라메터로 넘겨받는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 조건에 대한 속성의 값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 subset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 해시에서. 그래서 order count where에 orders count가 1, 3, 5인 경우에 불러와라 이거죠. in 쓰죠. in 써서 한다는 거.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client find by orders count 1, 3, 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문항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재밌죠, 그죠? find by orders다. 왜냐면 여기가 orders니까 여기 속성 이름이 orders count죠. 속성 이름을 여기다 써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 클래스 모델과 액티브 레코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면은 액티브 레코드에서 자동적으로 다이나믹 파인드 메소드를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 속성 각각에 대해서 find by를 정의 안 해도 액티브 레코드에서 해당 모델의 속성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find by 메소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find by orders count 하면은 order count가 1, 3, 5인 경우를 불러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한 줄이면은 바로 요거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where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그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ordering이죠. order SQL에서 order by 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selection. 자 selection은 SQL문에 select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루비 온 레이스 가이드에 있는 거에 의하면은 이렇게 select를 해서 리턴되는 객체에 대해서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리드 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데이터 테이블에 없는 속성을 여기다 주게 되면은 에러 난단 말이죠. 아까 어트리뷰트 이름이 없다고 미싱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름만 셀렉트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유니크한 것만 찾기 위해서 유니크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건 디스팅크트하고 같이 되는 거 똑같죠. 이렇게 해서 유니크 쓰는데 이렇게 쿼리에서 객체를 받은 상태에서 유니크를 false를 주면 이걸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기능도 있네요. 유니크가. 자, 리미트 옵셋은 알죠? SQL만 쓰는 그대로죠. 리미트는 몇 개만 불러와라. 옵셋은 몇 번째부터 스타트. 아까 배치에서 보면 스타트 포인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룹은 SQL문의 그룹하고 그룹 바이와 같습니다. 그룹 쓸 때는 그 그룹별로 해서 뭐 그룹 계산하는 거 뭐 썸이라든지 그죠? 에버리지라든지 뭐 맥스냐 민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그룹별로 쓸 때 그때 이제 그룹 쓰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 다음에 조건절을 쓸 수 있잖아요. SQL에서 해빙이라는 거 그죠? 해빙 해가지고 뭐 썸이 뭐 100 이상인 경우만 불러와라 하면 그런 문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해빙이죠. 해빙. 그래서 원래 SQL에서 이렇게 from 그다음에 group by 한 다음에 having을 줘가지고 조건을 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group by 쓰면서 그 price에 대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total price를 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이 price sum이 100 이상인 경우 불러와라. 그래서 group by 다음에 having을 줘서 이제 조건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인 형태로 find 메소드를 이렇게 연달아서 쓰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find 메소드는 기능을 못하게 하고 싶고 또 여러 개 중에서 어떤 특정 find 메소드만 작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on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더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변경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오더의 ascending이냐 descending 순서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러한 것을 쓸 수 있다. 예외는 except는요 이렇게 이제 where, limit, order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 형태로 쓰게 될 때 이건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 할 때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렇게 체인 형태로 가면 이게 결국 리틴다는 거는 액티브 레코드 릴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또 붙여서 조건을 줄 수 있고 계속 체인 방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특정 부위에서 이 오더 자체를 ID로 되어 있는 거를 아예 오더 자체를 변경하고 싶을 때 아니면은 그 오더를 없애고 싶을 때 그때 아마 accept라는 걸 추가해주면 그때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반대 기능은 그죠? only죠. only 이거는 only는 order와 where 두 개만 적용하라 이 말이죠. limit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only excep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reorder는 기존에는 이렇게 포스트하고 hasmany에서 hasmany 커멘트에서 커멘트가 보이는 순서는 posted at descending order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 포스트에 코멘트들을 보여줄 때 나는 기본 디폴트로 지정된 거가 아니라 이름으로 다시 오더링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리오더를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디폴트로 갈 때는 이렇게 order by post at이 되는데 이렇게 리오더를 하면은 SQL문이 order by name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오더링을 변경할 수 있는 리오더라는 find 메소드가 있다. 리버스 오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scending이나 descending 순서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더 네임인데 리버스 오더다. 오더 네임이 디폴트는 ascending인데 여기서 리버스 오더 하면은 오더가 descending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descending으로. 그 다음에 앞에 오더가 없이 그냥 바로 리버스 오더 하면은 디폴트는 primary key에 대한 거가 될 거예요. primary key.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냐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의 primary key가 오더가 디센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 용도로 쓰면 된다. 자, read only 오브젝트. read only 오브젝트는 모델 클래스에다가 read only로 붙이게 되면은 뭡니까 아까 샌드박스 형태가 되는 거죠. 값을 변경해도 안 되는 거죠. read only 읽기만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read only 한 상태에다가 세이브하면은 뭐가 되는 거? read only record exception 에러가 난다. 네, 되는 거죠. 하나의 특정 레코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A라는 사람이 편집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이걸 편집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편집을 하더라도 버전을 부여를 해가지고 버전별로 관리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완전히 하나의 레코드가 쿼리에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브록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패스미스틱 락킹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락킹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제 한 특정 레코드에 대해서 한 사람 이상이 어떤 레이스 컨디션,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락킹을 레코드를 락킹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데이터가 뭐 저장되다가 업데이트 되다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가 되고 일부가 저장이 안 되면은 데이터의 어떤 그 유일성이 깨지게 되는 거야. 데이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저장이 되거나 업데이트 되려면은 다 되고 안 되면은 안 돼야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어토믹 업데이트라고 용어를 씁니다. 어토믹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랜잭션이 한번 걸려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락킹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옵티미스틱 락킹과 패시미스틱 락킹이라는 말이 있는데 옵티미스틱은 바로 이제 방법이 레이즈 쉽습니다. 옵티미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전 컨트롤을 해가지고 버전이 다를 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수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모델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락 버전이라는 필드를 추가해주고 작업을 하면 되고 패시미스틱은 아까 말했지만 DB 락을 시킵니다. DB 자체에서 데이터를 쿼리했을 때 아예 다른 접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쉐어 모드에서 읽기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이 패시미틱 락킹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쉐어 모드와 업데이트 모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그 옵티미스틱 락킹은 테이블에다가 락 버전이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해야 되고 반드시 이때 우리는 디폴트 값을 제로로 할당해 줘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됩니다. 이 락 버전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여기서 우리가 락 버전을 레이즈가 인식하는 디폴트 컬럼 이름이지만 우리가 이 락 버전이라는 이름을 다른 걸 쓰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걸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 set locking colum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름을 바꿔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1번 레코드를 불러와서 C1에다가 할당하고 똑같은 1번을 불러와서 C2에다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때 C1의 모델의 객체의 first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동시에 불러와 있는 상태죠. 각각 1번과 2번에. 그 다음에 2번에다가 first name이 아니라 이번엔 name 자체를 should failed라고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락 버전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그때 에러가 나는데 그때 stale object error라는 게 나옵니다. 동일한 레코드에 대해서 먼저 저장을 하면은 이 락 버전이 하나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동시에 불러왔을 때 일단 락 버전이 00였는데 1번이 락 버전이 1번을 증가해버렸어요. 근데 2번이 저장할 때 보니까 락 버전이 같아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락 버전이 1번으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니까 0과 1이 되니까 충돌이 나는 거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예외를 발생? stale object error라는 거예요. stale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낡아 버려요. 이미 구 버전이 돼버렸다 이 뜻이. 그러니까 요 에러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즈에서는 optimistic locking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 하려면은 C3 다시 만들어서 또 넣어야 돼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요걸 갖다가 복구를 하려면 레스큐 하려면은 사실 C2의 락 버전을 1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1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 락 버전이 같아야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 변경된 내용이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이 사람한테. 당신이 지금 버전에 이전 이미 이거는 이렇게 변경돼 버렸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고 그 값과 동일하게 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렇게 해줘요. 그건 그 예제는 있습니다. 레이스 캐스트에 무료 버전이지만 리바이스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이 옵티미스틱에 대해서 딱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옵티미스틱 락킹 기능 쓰고 싶지 않다. 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도 동시에 다 바뀌어라. 뭐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이제 그 컨피그에 보면은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 락 옵티미스티컬리를 false를 지정해주면은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모델에다가 락 set locking column 해가지고 락 클라이언트 컬럼이라 이름 했지만 내가 락 버전 말고 다른 거 쓰고 싶을 때 그 필드 이름을 여기다가 심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에 패스미스틱 락킹. 패스미스틱 락킹은 레이즈의 단에서 그 코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자체 데이터베이스의 락킹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걸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죠. 근데 이제 레이즈에서는 옵티미스틱 이 버전 컨트롤하는 게 잘 돼요 작동이. 그 좋잖아. 그럼 동시에 여러 사람 같은 문서를 편집하고 싶을 그런 프로그램 만들 때는 저걸 이용하면 되거든요. 수정을 했더니 이미 동일한 내용이 누가 변경을 했다. 변경 히스토리를 보여주게 되겠고, 그죠? 어떻게 변경했네? 그걸 맞춰서 변경한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것도 패스미스틱 럭킹도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패스미스틱은 그야말로 익스클루시브 락이에요. 어떤 특정 레코드가 불려가면 거기 딱 락킹이 돼서 다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락킹이에요.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락 인 쉐어 모드 해서 락 인 쉐어 모드는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니라 리드 읽을 수는 있다. 읽을 수도 있게 하는 것이 쉐어 모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트랜잭션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쓰는 방법은 그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 아이템 클래스에다 트랜잭션을 걸어주고 듀 블록에다가 넘겨줍니다. 그래서 락을 쓰죠. 여기다 락을 써주게 되면 바로 요 형태로 가게 되면 패스미스틱 락킹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first를 불러와서 거기다 이름을 저장하게 되면은 자 이때 프로그램적으로 동시에 여기에 웹 프로그램 코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호출이 됐어. 다른 사람 또 이걸 또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출 안 되겠죠. 트랜잭션 걸려 있으니까 일본에. 근데 여기서는 그 테이블 락이라는 그건 없네요. 여기서는 그게 없죠. 지금 락 버전은 쓰지 않는 거죠. 여기서는 락 버전 쓰는 것은 아까 그 옵티미스틱에서 쓰는 거였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거하고 상관 별개의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는 거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DB 락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SQL문을 보면 이게 for update라는 그 옵션이 들어갑니다. 요게 바로 SQL문에서 이렇게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행하는 방법이 lock in share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는 exclusive 모드였지만 이거는 share 모드. 읽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이 같은 동일 레코드에서 쓸 방법 똑같습니다. 트랜잭션 걸고 그 안에다가 락을 불러오는데 이때는 락 안에다가 옵션을 준다는 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락 인시얼 모드라고 써주게 되면은 SQL 반환된 SQL이 좀 달라지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레코드 불러온 상태에서 이거를 패스미스틱 락을 걸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템 with 락이라 해가지고 두 블록에다가 작업을 해주면 된다.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닝 테이블입니다. 조이닝 테이블은 정말 중요하죠.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할 때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그러니까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 이런 걸 연결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이즈에서 이 조이닝이 굉장히 사실은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적인 레이즈에서 조인하는 방법, 문법은요. 이 joins라는 find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joins.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모델에 joins라는 명령을 find 메소드를 쓰고 거기 안에다가 문자열로 SQL문에 join 문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대로 써주면 어떠한 outer join이나 inner join이나 모든 join의 종류의 그 문을 다 쓸 수가 있는. 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조인할 때 데이터베이스 조인할 때 아우터 조인과 이너 조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썼습니다.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A 모델과 A 테이블과 B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의 형태죠. 두 개 겹치는 부분과 A를 포함하는 거. 이게 레프트 아우터고 반대로 요거와 B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반대로 되면 right out 조인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조인이 아시죠? 내가 혹시나 해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법은 뭐 아시겠죠? left out 조인에서 on에다가 이렇게 id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요 안에 기본적인 문법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스에서는 이제 어떤 그 방법을 제공해 주냐면요. 데이터베이스 간에 우리가 그 클래스, 모델 클래스에서 has many belongs to를 배웠지만 그런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 관계를 설정하면은 그 어소시에이션을 건 이름을 조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심볼로. 그러면 그게 필요 없어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조인한 방법에는 레이스에 쓰는 조인스에서는 그런 스트링으로 쓰는 방법 말고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에서 연결할 때는 반드시 항상 이너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이라 하면 두 개의 교집합이 있는 것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방법이 이제 싱글 어소시에이션, 멀티플 어소시에이션, 그다음에 네스티드 어소시에이션에서도 또 멀티플 레벨에 들어간다. 뭐 복잡한 말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싱글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카테고리 모델에서 뭐 포스트를 조인을 건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가장 간단한 조인 형태는 이 조인스는 뭐죠?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을 하면 두 개의 테이블에서 겹치는 부분의 데이터만 불러. 다시 말해서 B가 있는 경우에만 A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이너 조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는 그 대신 관계 설정에 있어서 has many post가 돼 있어요. 그렇죠? has many post. 그래서 has many post에 써 있는 요 포스트 어소시에이션 심볼 이름을 여기다 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다면 포스트를 앞에 넣은다면 post.joins하고 post.joins하고 포스트는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post.joins하고 카테고리 단수를 써준다. 그러니까 belongs to에 있는 것을 여기다 써준다. 그렇게만 설명하면 아주 쉽죠. 아, 포스트가 있는 카테고리만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포스트가 없는 카테고리는 리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너 조인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멀티플 어소시에이션.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갖다가 하나 이상 콤마로 구분해서 기술해 줄 수 있다. 이때 콤마는 AND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AND.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있는 포스트고 카테고리가 있고 커멘트가 있는 포스트가 돼요. 이 문장을 보면 이너 조인 두 번 들어가죠. 두 번 들어가는데 각각에 대해서 포스트는 카테고리에 조인, 포스트는 커멘트 조인 되는 거죠. 각각에 이런 식으로 조인 된다. 보시면 여기 이제 온절에 보면은 포스트의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아이디와 같을 경우에 이너 조인하고, 그다음에 코멘트에 대해서는 코멘트의 포스트 아이디가 포스트 아이디 같을 때 이너 조인을 하고, 엔드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스티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요거 아까 네스티드 어소시에이션과 멀티플 어소시에이션 차이는 바로 여기 표현의 방법 차이가 있죠. 아까는 콤마 찍어서 엔더로 역할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인해 줬는데, 요거는 이제 해시 형태로 가면 다시 말해서 이 코멘트에 대해서 다시 조인을 걸어주는 거예요. 코멘트가 있는 포스트를 불러와라. 근데 그 코멘트는 게스트가 작성한 코멘트다. 이렇게 이제 아주 쉽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밑에 내용의 SQL이 작성이 되면서 바로 리저트 값이 불러와서 루비 모델 객체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하는 건 다 이너 조인의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일 복잡한 거, 중첩 어소시에이션에다가 멀티플 레벨이 되는 거. 이거를 이해할 줄 알면은 조인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판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잡하긴 한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포스트가 있는 카테고리를 불러와라 이렇게 되겠죠 우선. 근데 그 포스트는 코멘트가 있는 포스트가 해야 된다. 그리고 태그가 달려있는 포스트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멘트는 또 게스트가 작성한 거여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복잡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SQL 문은 이렇게 복잡하게 4개의 조인이, 이너 조인이 걸리게 된다.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조인스에서 이너 조인에 대해서 한 거지만, 그럼 아우터 조인을 걸 필요가 있잖아, 그죠? 아우터 조인 걸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어소시에이션을 이용한 심볼 형태로는 못한다. 맨 처음에 기본적인 이용법에서 조인스 다음에 조인 문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조인문을 써가지고 기억하시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기본적인 문법. 여기서 보세요, 그죠? 아우터 조인 그랬어. 그러니까 아우터 조인 말고 이너 조인 쓸 때는 이러한 형태의 어소시에이션을 연결한 상태에서 조인스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이름을 네임드 어소시에이션 이름을 거기다 써주면 된다. 그럼 간단히 해결된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인을 써가지고 할 때는 조건절을 또 계속 줄 수 있다는 거죠. 장점, 이런 find 메소드의 장점은 릴레이션을 리턴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체인 형태로 연결했을 수 있다. 그래서 조인 다음에 where를 써가지고 조건을 쓸 수 있다. 네스트 해시 형태로 쓸 수도 있다. 또 오더는 또 이렇게 오더에 대해서 또 조건을 또 줄 수가 있다. 중점에 쓸 수 있다.